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테나 일본어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어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는 건 각자 일본어에 흥미가 생겼다든지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어 잘하고 싶으시죠? 자, 오늘부터 이 하테나가 제시하는 왕초보 일본어 탈출 강좌, 요거 순서대로 완강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일본어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일단 속는 셈 치고 제 강의 일주일만 들어보세요. 어차피 강의와 교재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다음 강의도 꼭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것부터 얘기하고 강의 시작할게요. 이 강의를 들으면 레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 강의 끝까지 함께하면서 추가로 제가 제시하는 문형이나 단어 같은 걸 병행하면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3에서 N2 수준, 그리고 JPT는 60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 회화 능력은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상급 레벨이라고 봐야겠죠? 자, 농담 아니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 이후의 레벨은 본인이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학습자분들은요, 더 이상 이런 학원 같은 이런 강의로는 만족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되면 이제 알아서 하산하시고 본인이 능력 향상에 힘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어 왕초보 탈출반 기초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어 왕초보 탈출을 위한 기초반.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본어의 표현 수단이죠. 히라가나의 문자와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문자를 쓰듯이 일본어는 히라가나라는 문자와 가타카나라는 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도 외우기 힘든데 문자가 두 개나 있어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자를 모두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일본어의 문자 발음 꼭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일본어 문자나 발음을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게임 형식으로 어플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저랑 함께 하면서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발음, 촌스러운 일본어,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스마트폰 어플 같은 컨텐츠 이용하면서 완벽하게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히라가나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본어를 표기할 때는요, 히라가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가타카나를 쓰느냐? 여러분들 일본어에서는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타카나를 쓰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게 바로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또는 강조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가타카나를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그냥 히라가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까요? 만약 김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표기하고 싶다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중에 어떤 걸로 표기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렇죠. 바로 가타카나가 맞겠죠. 그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김치는 한국 음식, 즉 외래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표기할 때는 히라가나가 아닌 가타카나로 표기해야 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타카나는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또는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히라가나는 어떤 모양의 문자이며 또 어떤 발음을 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본어를 잘 하려면요, 일본어의 행과 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행과 단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슨 행, 무슨 단,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행과 단에 대해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행은요, 우리말의 자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는 우리말의 모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행은 한국어의 자음이고 다는 한국어의 모음이 되는 거예요. 일본어는 옛날에는 10개의 행과 5개의 단, 다시 말해서 10개의 자음과 5개의 모음으로 총 50개의 문자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배열한 표가 바로 여러분들 50음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일본어에서는요, 총 46개의 문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50음도인데 46개만 쓰인다? 자, 이렇게 50개의 문자가 아닌 46개만 쓰는 이유는 중복되는 발음 5개가 빠지고 받침으로 쓰이는 네, 이거를 포함했기 때문이에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 일본어를 공부할 때 벌써 뭐 거의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궁금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46개의 문자를 하나하나 모양과 발음을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교재와 제 발음을 통해서 같이 발음해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청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행인데요. 아행은 우리말에 아 발음하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없으니까 자, 같이 발음해 볼게요. 아, 이, 으, 에, 오. 쉽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아, 이, 으, 에, 오. 다음은 카행입니다. 가, 기, 그, 개, 고. 한 번 더요. 가, 기, 그, 개, 고. 카행은 우리말에 키읔 발음하듯이 하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까, 끼, 꾸, 개, 꼬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카, 키, 쿠, 케, 코 이렇게 키읔으로 키읔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사행입니다. 사행은 우리말에 시읒 발음하듯이 하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바로 해볼게요. 사, 시, 스, 세, 소. 쉬우니까 한 번 더요. 사, 시, 스, 세, 소. 자, 쉬우니까 바로 다음 타행으로 넘어갈게요. 타행 발음입니다. 다, 지, 즈, 대, 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지, 즈, 대, 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타행이기 때문에 다, 티, 트, 대, 도 이런 발음을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본어에는요 t와 트라는 발음은 없어요. 그 대신에 t는 치로, 트는 쯔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쯔 발음은요 한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일본인 귀에는 쯔가 아니라 쯔, 쭈 뭐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거에 옛날에 이제 식민지 때 일본에서 한국인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쯔 발음을 시켜봤다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이 발음 연습할 때는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발음을 할 때 가장 일본인의 쯔와 비슷하게 들리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단어를 발음을 하면 연음 현상 때문인지 비슷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한국어의 항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일본어 이츠모라는 단어거든요. 이 이츠모를 발음할 때 이에서 쯔로 넘어가는 연음, 바로 이 느낌의 쯔를 발음할 때 좋은 발음으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낫대요. 실제로 일본인들이 아무리 발음이 안 좋은 한국인이라도 이 도금으로 쯔 발음하는 것보다 이츠모 할 때 이 쯔 발음만큼은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쯔에 대한 발음의 느낌을 잘 모르겠다면 본인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쯔모, 이쯔모. 네. 바로 이 이쯔모를 발음하면서 이때 쯔 발음을 살려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쯔모. 한국어의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쯔 발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연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은 나행입니다. 나행은요, 우리말의 니은 발음하듯이 똑같이 하면 돼요. 쉬우니까 바로 해볼게요. 나, 니, 누, 네, 노. 한 번 더 해볼게요. 나, 니, 누, 네, 노. 자,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하행입니다. 하행도 그냥 히읗 발음하듯이 하면 돼요. 자, 볼게요. 하, 히, 흐, 해, 호. 쉽죠? 한 번 더요. 하, 히, 흐, 해, 호.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행이에요. 마행도 미음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볼게요. 마, 미, 무, 매, 모. 자, 쉬우니까 한 번 더요. 마, 미, 무, 매, 모. 다음은 야행입니다. 야행은 보시다시피 3개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 야, 이, 유, 에, 요 이렇게 5개였는데요. 이 발음하고 에 발음은 처음에 나왔던 아행에 중복되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자, 그럼 야행 발음해 보겠습니다. 야, 유, 요. 한 번 더요. 야, 유, 요. 쉽죠? 자,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라행입니다. 우리말에 리을 하듯이 똑같이 발음하면 되니까요. 바로 발음 볼게요. 라, 리, 루, 레, 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라, 리, 루, 레, 로. 자, 다음은 마지막 와행입니다. 와행에는 조사로 쓰이는 오와 받침으로 쓰이는 응이 있습니다. 자, 와행 발음해 볼게요. 와, 오, 응. 한 번 더요. 와, 오, 응. 와행의 오는 처음 봤던 아행의 오와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점. 네, 모양이 다르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드시 조사로만 쓰이는 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청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아직 괜찮으시죠? 이렇게 총 46개의 문자와 발음을 꼭 알아야지만 일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꼭 익혀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발음인 타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타금은 문자 오른쪽 상단에 탁점이라고 하는 점 2개가 붙어서 발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타금은 청음처럼 문자가 많은 게 아니라 딱 4가지만 있어요. 너무 다행이죠. 4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바로 카행, 사행, 타행, 하행. 이렇게 4가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행에 탁점이 붙어서 카, 키읔이 가, 기역으로 발음되는 가행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음 한번 볼게요. 가, 기, 그, 게, 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가, 기, 그, 게, 고. 자, 어떠세요? 우리말의 키읔 발음이었던 카행이 기역 발음으로 가로 바뀌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가행 발음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가, 기, 그, 게, 고 이거 발음할 때 우리말에 가, 기, 구, 게, 고 이렇게 하듯이 발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음하면요, 일본인들 귀에는 키역의 느낌으로 들린다고 해요. 자, 좋은 발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기그게고 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혹시 키읔의 느낌이 좀 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좋은 발음을 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분명 가, 기, 그, 게, 고 이렇게 튀면서 네, 요런 식으로 키읔 느낌으로 발음을 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비교할 수 있게 발음을 해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처음 발음을 할 때 보통 이런 느낌으로 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 기, 그, 게, 고 가, 기, 그, 게, 고 이렇게요. 어떤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키역의 느낌이 나거든요. 자, 그럼 좀 더 알기 쉽게 이번에는 잘못된 발음, 좋은 발음 비교해서 들려드려 볼게요. 먼저 잘못된 발음입니다. 가, 기, 그, 게, 고. 이번에는 좋은 발음이에요. 가, 기, 그, 게, 고. 차이가 느껴지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가, 기, 그, 게, 고. 자, 이게 좋은 발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던 발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발음이 좀 웃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발음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좀 쉬운 방법으로 앞에다가요, 응을 넣어서 발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응가, 응기, 응구, 응게, 응고, 이렇게 말해요. 응이 들어간 상태에서 연음으로, 즉, 조금 비음 섞인 느낌의 발음이 좋은 가행의 발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가, 기, 그, 게, 고. 자, 이런 발음이 좋은 발음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나중에 뭐 은행이라는 단어,銀고라든지 이런 발음 해볼 때 요거를 주의해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거기서부터 촌스러운 발음이냐, 아니냐, 네, 이렇게 갈리니까 여러분들 이 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사행에 탁점이 붙어서 지읒의 발음이 되는 자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지, 즈, 제, 조. 한 번 더요. 자, 지, 즈, 제, 조. 자, 이거 역시 발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지읒이라고 해서 그냥 자, 지, 즈, 제, 조 이렇게 하면요. 일본인들은 치읓의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음을 할 때는 지읒이라고 해서 알파벳 J의 느낌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Z 있죠, Z. G의 느낌으로 발음을 해야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바로 자, 지, 즈, 제, 조. 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런 느낌으로 발음을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타행에 탁점이 붙은 나행입니다. 자, 타행에 탁점이 붙으면요. 티읕은 니귿으로, 그리고 치읓은 지읒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어요. 발음 먼저 들어보세요. 나, 지, 즈, 네, 노.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 지, 즈, 네, 노. 자, 이렇게 티읕은 디귿으로, 치읓은 사행에 탁점이 붙은 자행처럼 지읒으로 발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연습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행입니다. 하행은 탁점이 붙으면 히읗이 비읍으로 바뀌는데요.
한국어의 비읍과 발음이 같다고 생각하고 발음하면 되니까 쉬운 편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 미, 무, 매, 모. 자, 한 번 더요. 마, 미, 무, 매, 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요. 타금 4가지 문자 발음 모두 알아봤는데요. 타금은 우리말 하듯이 발음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발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이 점 꼭 명심하면서 눈으로만 익히지 마시고 직접 발음을 통해서 그렇게 익혀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타금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반타금은 딱 한 개뿐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딱 한 개뿐이니까.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시고. 자, 반타금은요, 바로 이 하행 우측 상단에 동그라미 하나를 붙여서 표현하는데, 발음은 히읗 발음이 피읍 발음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바, 피, 푸, 배, 보. 자, 한 번 더요. 파, 피, 푸, 배, 보. 자, 반타금은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발음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까지 왕초보 탈출 일본어 기초반 1강. 자, 문자 발음편으로 여러분들 히라가나의 문자와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아마 조금 지루하게 느끼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사실 외국어 공부할 때 문자 발음 공부하는 것만큼 무료한 게 없잖아요. 그까짓 거 그냥 대충 눈으로 빨리 익히고 문법, 본편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한창 일본어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외국어가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어 역시 발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는요, 혀의 운동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운동 배울 때 처음에 잘못된 자세, 잘못된 폼으로 배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폼이 안 좋으면 그 성장 속도가 정체되죠. 더뎌지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폼 수정하는 거, 요거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바로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발음으로 이 잘못된 혀의 위치로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소화할 수 있어요. 성장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은 발음으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알고 있는 표현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네이티브의 발음을 들으면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미 혀의 위치가 굳어버린 발음은 나중에 교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요, 나중에 토익이나 토플 같은 JLPT, JPT, 일본어 능력 시험 볼 때에도요, 청해의 약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발음으로 공부하려는 노력이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도 꼭 명심하시고요. 발음만큼은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단어야 뭐 나중에 외워도 돼요, 사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어 공부할 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사실 우리의 외국어 능력, 일본어라면 일본어 능력 누가 평가해야 맞는 거예요? 일본인이 평가해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 직장 동료, 그렇죠? 한국인한테 너 일본어 잘한다, 발음 좋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2강에서는요, 오늘 강의에 이어서 다루지 못했던 발음인 일본어의 요음과 초음과 받침인 응 발음, 그리고 장음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욕이 넘쳐서 1강 듣자마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2강, 3강 이렇게 넘어갈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1강에서 익혔던 문자 발음 충분히 쓰고 발음하고 이렇게 연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2강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해드릴게요. 자, 그럼 1강 끝까지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강에서 뵙겠습니다.